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는 이번 총선에서도 진보 야당의 열세와 국민의힘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큰 이변을 기대하기 힘든 재미없는 선거전이 펼쳐지는 양상입니다. 대체로 정책보다 인물과 정당 위주로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달서구 병선거구의 경우 후보 간 인신공격과 감정 싸움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선거 이슈를 살펴보는 총선 풍향계에서 우성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구 지역에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유권자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채 치러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에선 이번에도 아무나 내리꽂아도 된다는 식의 낙하산 공천 논란이 있지만 야당에서도 판을 뒤집을 파괴력 있는 인물을 내세우지 못한 상황. 각 정당과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정책 이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외면받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선거전이 흘러가는 양상입니다. 정책 이슈 대결이 사라진 자리를 네거티브 선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남구에선 무소속 도태우 후보의 5.18 관련 발언,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의 NLL 관련 발언 등 과거 발언과 행적에 대한 논란이 정책과 공약보다 더 도드라져 있습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삼성경력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대결하는 달서구 병예선 두 후보의 감정 싸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건 후보가 시장 재임 당시 신청사 기금을 소진해 신청사 건립이 지연된다는 주장부터 이재명 탄원서 서명, 부동산 시장 침체 원인 제공, 급기야 신천지 교회와의 밀접한 관계라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조 후보는 또 건 후보가 감정이 격해 조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과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 후보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건 후보는 조 후보가 정책 대결보다 경쟁자를 헐뜯고 비방하는 네거티브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건전하고 공명정대한 정책 선거를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정당 모두 대구 유권자들에게 주목받을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혁신 공천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클린 선거 분위기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현안을 알아보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성서산업단지 활성화와 성서행정타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달서구 갑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서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40년이 지난 노후 산단입니다. 조성 당시 구역별로 산업별 입지 기준을 정해놓은 규제가 지금도 산단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산단 입주업체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반면 빈 공장은 채워지지 않으면서 산단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3년대 노산단 규제를 통해서 성서산단을 융복합 산단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완성하면 우리 성서공단에서도 아리백 탄소 중립 시대에 세계적인 경쟁을 갖출 수 있는 공단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달서구 갑 지역에 있는 성서행정타운은 1990년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된 이후 30년이 넘도록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은 이 부지를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성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유치를 전제로 한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 산단인 성서공단에 와야 될 공공기관은 바로 과거에 중소기업은행이었던 IBK 기업은행이다라는 주장을 2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IBK 기업은행 유치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또 대구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달서구 갑 선거구의 또 다른 현안은 생활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 있습니다. 와룡산 넘어 쓰레기 매립장에서 넘어오는 악취로 성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그때마다 악취 저감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매립장을 옮기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2030년이 되면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대구시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서 성서 소극장이 있는 달서구 갑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그 부지 선정위원회들 구성해서 약 3,500억 예산을 잡아서 이제 생활 폐기물 직밀히 금지에 따른 소각로 준비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때부터 해서 이전에도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대구시가 빠르게 대구시 생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BTV는 달서구 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영아 후보 측에도 이와 같은 현안에 대해 입장을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달서구 갑에 놓인 현안들이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회열입니다. 네, 이번엔 중구 남구로 가보겠습니다. 중남구는 대구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이곳에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선 국민의힘의 공천 취소 논란으로 보수 지지층 분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누가 최종 선택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중남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 간 3파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된 도태우 후보의 무소속 출마에 따른 보수 지지층의 분열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수호 후보는 정권 심판론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내세우며 진보와 중도층은 물론 보수 분열의 틈새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남구의 젊은 층의 유입이 늘어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중도층을 흡수하면 해볼만 하다는 게 자체 분석입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으며 국민생활지원금 지급과 서민감세, 달성토성 역사문화공원 조성, 서부정류장 이전터 스마트 빌딩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고 또 문화와 삶을 충분히 누리고 일도 중구남구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 활력도 더 높이고 우리들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그런 공동체, 그런 도시로 중구남구를 만들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공식 선거 기간에 임박해 뒤늦게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기호 2번 김기웅 후보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세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인지도를 빨리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정권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여당 국회의원이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를 졸업했고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 통일비서관과 현 정부 통일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청년 스타트업 지원 공유 오피스 확대, 남구 소방서 건립, 고령층 특화 체육시설 조성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제가 잘 아는 대구부터 중구, 남구를 위해서 저희 남은 생을 바치고자 이곳에 왔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정말 발이 닳도록 뛰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또 지역을 만들고자 하고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가 5.18 폄훼 발언 논란 등으로 공천이 취소된 기호 7번 무소속 도태우 후보는 자신에 대한 당원과 주민들의 지지를 당선으로 재확인받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 중남구 보궐선거에도 출마하는 등 지역에서 수년간 표밭을 다져왔고 이번 국민의힘 경선 승리를 통해서도 지지세가 확인된 만큼 다시 한번 정치 선진화와 변화를 이끌 수 있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을 맡았으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도 후보의 주요 공약은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의정평가제, 불체포 특검 포기 입법화, 미군 부대 연계 영어마을 운영, 앞산 국제연극 비엔날레 신설 등입니다. 경선 결선을 통해서 믿고 선택해 주신 저 도태우가 그 믿음과 선택을 저버리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여기에 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중남구의 새로운 선진화와 도약을 위해서 힘차게 함께하겠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젊은 층의 인구 유입도 늘어나고 있는 중구남구. 보수층의 분열과 젊은 인구 유입이 4월 10일 선택의 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투표 전날까지 이어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확성기 등의 음향 장비를 이용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가능한데요. 유권자도 법에서 규정하는 크기의 소품을 활용하는 등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후보 등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확성 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도 본인이 제작하거나 구입한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됩니다. 소품은 길이, 너비, 높이 각 25cm 이내여야 합니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SNS 등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후보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일꾼을 뽑는 4.10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BTV에서는 지역의 현안을 놓고 각 후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법을 알아보는 직격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대구 서부권의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서구입니다. 서구 선거구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무소속 서중현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서구의 가장 큰 현안, 우선 악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악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서구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민원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 대통령까지 나서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염색 산업단지 이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김상훈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서구의 악취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2032년에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2030년까지 조기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대구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니트 소재의 가공 공정에서 투입되는 화공약품 냄새, 그 부분은 연습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함께 철저하게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현재 환경부와 함께 어떤 물질이 어떤 시설에서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산업단지가 이전하기 전이라도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염색산단의 조기 이전과 철저한 감시 감독, 그리고 배출 물질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서중현 후보는 이 악취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
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아니 동구의 대구공항 주변에 소음 보상 특별법은 만들어지는데 왜 서구에 이 악취, 이 염색공단에 의한 악취,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인한 악취, 뭐 기타 이런 악취들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저는 악취 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네, 동구 소음 피해 보상 사례를 들어 서구에도 악취 특별법을 통한 보상이라는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서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숙제, 바로 순환선 문제인데요. 대구시는 서구를 관통하는 순환선을 계획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현재는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노선 변경까지 담은 내용의 순환선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후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대구로를 경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시에서 새롭게 차종을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노선은 그대로, 차종은 대구시가 또 별도 용역을 통해서 아마 선정하게 될 것 같은데 주변 상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차종 선택, 교통수단이 선택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대구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선 변경 없는 순환선 건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서중현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쪽은 확정되고 나머지는 뭐 아직 몰라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사실 지역 국회의원께 나는 참 안타깝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면은 월 계획, 그리고 만평역에서 만평 로타리에서 서대구역을 거치는 이 4호선 내지 순환선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서 후보는 원안을 관철시키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서구는 이 밖에도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과 또 정주 여건 개선 등 현안이 많습니다. 이번 4.10 총선에서 서구 주민들은 과연 어떤 후보에게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임무를 맡길까요?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의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행정기관 소유 도축시설인 검단동 축산물 도매시장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반대했지만 이를 결국 폐쇄됐습니다. 대구 도축장은 지난 1970년 1월 달서구 성당동에 처음 개설된 뒤 서구 중리동으로 이전했다가 2001년 5월부터 북구 검단동으로 다시 신축 이전했습니다. 도축장은 폐쇄됐지만 도축장과 함께 운영되던 축산 부산물 상가는 오는 2026년 9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31일 개통한 서대구역이 개통 2년 만에 누적 승객수 29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개통 이후 서대구역의 승차 인원은 146만 명, 하차 인원은 144만 명으로 누적 승객수 총 290만 9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승객수는 3,990명으로 개통 첫 달인 2,600여 명에 비해 152% 늘었습니다. 서대구역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에 이어 대구산업선과 신공항철도 등 4개 노선이 개통되면 이용객 수는 더욱 크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달성군이 이달부터 6월까지 송해공원에서 유해 어종 퇴치를 위한 낚시 행사를 엽니다. 이 기간 유해 어종을 잡는 참가자에게는 마리당 최대 2만 원을 지급합니다. 포획 대상 어종은 베스와 블루길, 붉은귀 거북과 뉴트리아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친환경 미끼만 사용해야 하고 고유 어종을 잡을 경우 다시 방생해야 합니다. 2024 대구 마라톤 대회가 오는 7일 대구 스타디움과 도심 일원에서 열립니다. 대구시는 이날 중구, 수성구, 동구 일원의 달구별대로와 동대구로, 동촌로 등 선수들이 달리는 구간에서 시간대별로 교통을 통제해 차 없는 날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간별 교통통제 시간은 출발지인 대구 스타디움은 오전 5시부터, 연호 내거리에서 범어 내거리 구간은 오전 8시부터 10시 10분까지, 반월당 내거리는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입석 내거리에서 유라역 구간은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입니다. (2024년) 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이 지난달 30일 달서구청에서 열렸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2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습니다. 달성군 합의면 지역사회 공동협의체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 42명에게 지팡이를 전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서구청이 올해 비산 2, 3동과 원대동을 중심으로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 존중 안심마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과 공보험 서비스 등 6개 분야 기관을 지정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등 1개 이상의 활동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구청이 이달 말까지 재활용센터 개소 2주년을 맞이해 전 상품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재활용센터는 중고 가구를 무상으로 수거해 수리를 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맘때쯤이면 각 후보자의 양력과 공약, 그리고 투표소 정보까지 담긴 두툼한 선거 공보물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소중한 한 표를 돕는 수단이지만 뜯지도 않은 채 버려지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4년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선거 공보물 꼼꼼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BTV 대구뉴스도 유권자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을 돕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